안녕하세요. 저는 반반 택시를 중심으로 공유 경제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1학년 13반 15번 오주연입니다. 서울시 택시 이용 및 운행 실태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심야 시간에는 택시의 불법 승객 유치나 승차 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택시의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량이 낮 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택시 승차 공유 플랫폼인 반반택시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반반택시는 호출수보다 출근 기사 수가 적은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공유 경제 플랫폼인데요. 2020년 3월 기준 10만 다운로드를 넘기고 8,000명이 넘는 택시 기사들이 모집되면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모빌리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 경제란 카풀, 공유 전동 킥보드, 따릉이와 같이 물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에 대하여 각 자산의 소유가 아닌 접근권에 기반한 소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교통, 특히 모빌리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저는 이에 대해 반반 택시를 중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조사해보았는데요. 조사 결과 통합사회 A시간에 배운 문화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반 택시를 중심으로 공유 경제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 택시는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택시 문화와 미국의 카풀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문화융합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긴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자동차가 발명되어 교통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의 발명은 내재적 문화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고 자동차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택시는 1640년 파리에서 마차로 택시 운영을 한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자동차로 운영된 택시는 1891년 독일에서 생긴 택시미터가 시초이며 택시라는 말 역시 이것을 유래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서울의 한 부자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문화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쟁 중에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 민방위 사무소 등의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자동차를 이용하라고 권고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미국 내 내재적 변동으로 인해 시작된 카풀 문화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거쳐 다시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고 우버, 리프트 등의 플랫폼을 통해 IT 기술과 접목되면서 세계로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버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용자와 주변에 있는 우버 등록 운전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IT 플랫폼으로 우버 등록 운전사는 이를 이용해 시간이 날 때 일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의 플랫폼으로 전파된 카풀 문화는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택시 문화를 추용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 우버엑스는 서비스를 중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버의 한국 진출과 비슷한 기업들의 생성은 한국인들의 카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각각 구글과 다음에 카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조사 결과인데요. 우버의 영향을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등으로 인해 카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반 택시가 등장합니다. 반반 택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에 앱을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함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작년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사업자 제1호로 선정된 코나투스의 합법적 동승 호출 서비스로 38년 만에 허가된 택시 합승 서비스라고 합니다. 기존의 기사 주도의 합승과는 달리 반반 택시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여러 승객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때 승객들이 꼭 같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다음과 같이 두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두 경유하여 서비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은 택시를 잡기 수월해지고 요금이 낮아져 좋고 택시기사들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받아 서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반 택시 문화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카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이기는 하지만 원래 혼자 또는 아는 지인들끼리만 타던 택시 문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카풀의 영향을 받은 공유 경제 모빌리티 플랫폼이지만 원래 카풀처럼 차량 운전자와 같은 방향을 가게 되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두 문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융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반 택시 이전 사람들은 심야 시간에 잡기도 힘든 택시를 비싼 가격을 내고 이용하거나
비교적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문화 전파와 같은 외재적 문화 변동과 문화 융합의 결과로 반반 택시를 필두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중 공유 경제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택시를 잡는 것이 더 쉬워졌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 변동은 정착하며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반반 택시와 같이 기존의 문화와 융합되어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여러 문화가 융합해 더 좋은 모빌리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한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오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